네, 오늘 두 번째 인터뷰 모신 분은 옷은 그날하고 조금 바뀌셨는데 네. 기억 나실 겁니다. 며칠 전에 이 프로에 출연하셨던 전국 우정 노조 근로 개선국장 문병석 선생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에는 휴가를 내셔야 한다 그래서 예. 전화로 인터뷰를 하는 게 이분 귀한 휴가를 안 뺏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휴가는 20 며칠 많이 있지만 쓰고 싶어도 못 쓴다 그래서 일단 인터뷰를 청했고 나와주시니까 저희로서야 좋습니다. 오늘도 지금 일하시다 오신 거죠? 예. 국민TV 이강윤의 오늘 프로에 나와서 꽤 긴 시간 인터뷰를 하고 나서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여러 군데 뭐 방송에도 인터뷰하시는 걸 예. 제가 봤고 마침 그때 당진에서 한 분이 돌아가셔서 또 한 분이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면서 더 이슈화되고 청와대 측에서도 간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시사를 했고요. 예. 그리고 각 언론들이 도대체 집배원의 과로사를 왜 몇십 년째 막지 못하는 것이냐에 대한 기획 기사 같은 걸 많이 실는 걸 봤습니다. 예. 문 국장님, 예. 지금 노조 국장으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호칭하겠습니다. 예. 그때 여기 나와서 촉구하고 현재 이런 상태다. 만약에 우리가 파업하게 되면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까지를 하셨어요. 예. 그 이후에 노사 교섭 상황이랄까 전개된 일들을 좀 일단 전해 주실까요? 예. 그 이후로 현재 계속 노사 협상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내일까지가 이제 마지막 쟁의 조정일입니다. 그럼에도 내일이요?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고요. 예.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그냥 저희 노동조합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걸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또 그럴 능력이나 그럴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우정노동조합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사라고 했을 때 사는 우정사업본부의 예. 뭐 경영본부나 예. 본부장이겠죠.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노사협상을 하기에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는 표현보다는 그런 권한이나 자율권이-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결정권이 전혀 없다 이거죠. 간단하게 인원 증원을 하려면 네. 저희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쉽게 일반 회사처럼 마음대로 뽑아 쓸 수가 없고 국회에서 공무원 정규직 늘려주는 그 예산과 더불어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정사업본부장님은 거기에 관련해서 전혀 권한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장관이 행자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도의 권리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장은 자기가 속해 있는 정보통신비례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정노조와 노사협상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그 내용에는 저희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근본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나 그런 자체가 아예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 기대감이나 이런 게 오늘 우정사업본부장님이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보았습니다. 읽어보았는데요. 최대한 협상을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 드리지 않도록 최대한 협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누가 봐도 최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저희도 기대감을 갖고 노사 협상이나 여러 가지 기대감을 표출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게 그러면 실효성이 전혀 없는 협상을 지금 며칠째 해오고 있다 이 말입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면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결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줄을 양측이 서로 뻔히 알면서도 협상을 계속해 나가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그래도 저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노사 협상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협상의 판을 깨라 그런 얘기는 아닌데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은 서로 양측이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 그 말씀을 듣기에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무엇보다도 허망해서 예. 네. 그러면 결과가 나올 수 없는 협상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내부에서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6월 26일이 조정 마지막 종료일입니다. 내일이네요. 예. 네. 그래서 내일까지 아마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우정노조에서는 뭔가 그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전혀 뭐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 그럼 향후의 일정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7월 6일 날 네. 총파업 출정식을 청와대 앞 사랑채에서 갖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7월 9일 날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릴 수밖에 없는 정말 죽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총파업이라는 우정노조 역사상 최초의 61년 만에 첫 파업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집배원들의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7월 9일입니다. 6월 26일 즉 내일이 노사협상 조정의 마지막 기일이고 그로부터 열흘 후에 총파업 출정식을 하게 돼 예정돼 있고 7월 6일 날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요. 그 조정 마지막 날에서부터 열흘은 아마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간 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월 9일 날 01시부터 총파업 개시가 시작됩니다. 네, 7월 9일 01시면은 7월 8일 심야 24시까지는 업무를 하시고 7월 9일 새벽 1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우정 관련 금융이나 보험 업무를 놓게 되는 겁니까? 필수 요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최대한 그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전국 노동조합의 집배원은 75% 정도가 현업에서 필수 유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창구에서는 이제 25% 그렇게 근무를 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시켜가면서 파업을 하려고 이제 모든 준비는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아마 그동안 불편은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불편 얘기는 조금 이따 잠시 미루고요. 그 어차피 청와대나 우정사업본부의 상급 기관인 과학기술정통부에서도 증원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 증원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청와대 관계자가 밝히기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어제 뉴스를 통해서 처음으로 접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2018년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집배원은 꼭 늘려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18년 10월 22일에 청와대에서 2,000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공고안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결위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나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소리 없이 사라졌다라고 어제 뉴스를 접했을 때는 정말 대한민국 그 권력기관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집배원 과로사 정말 그 죽음의 행렬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비하지 못한 정말 인재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하순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최종적인 책임과 문제의 진원지는 국회로 이제 돌아가는 것인데 그 예산 삭감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당의 누가 강력히 뭘 주장했고 어떻게 해서 개수 조정 과정에서 이 항목이 완전히 삭제되거나 대폭 감액됐는지 이런 것을 알아내는 속기록이 있으니까요. 그걸 규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 도대체 몇 사람의 희생을 거쳐야 국회에서 예산 삭감을 당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집배원 2,000명을 늘리는데 소요 예산은 대략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각 전문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노조에서도 아마 추산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노조에서 추산하는 건 명확하게 그 어떤 제시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래도 이제 사측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네. 흔히 집배원 1인당 뭐 1억 정도가 필요하다. 1억.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해서 연봉에다가 뭐, 예. 뭐 각가지를 후생공인이 다 합쳐서 예, 사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뢰할 수는 없지만 좀 그래도 부풀려진 것일 거라고 하고요. 예. 네. 그러면은 맥시멈 최대 한 2천억 원 정도네요. 예. 네. 국회에 이 항목으로 예산이 얼마가 올라갔었고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얼마가 삭감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요.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 마지막 권리이자 최대의 권리가 파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파업을 부추긴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노동조합법을 허용하고 있고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물론 공무원 노조도 있긴 한데 예. 그게 아니고 한국노총 현재는 소속인 거죠.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고요. 네.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단체 행동권이 보장된 네. 유일한 노동조합입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단체 행동권이 보장돼 있으니까 파업은 노동자 여러분의 권리인 겁니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네, 잘 알고 있지만 그동안 우정노조 60년이 넘는 역사상 네. 예, 첫 파업이라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 선배님들, 특히 선배님들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더 큰 죽을 죄를 진다는 그런 마음 가진 뿐입니다. 아마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그리고 최소한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삶은 영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일 터이니까 예. 그렇게 뭐 죄송해 하시다 개인적으로 죄송해 하실 일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정당하고도 당연한 최소한의 요구를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뭉기적거리거나 실현시키지 않아 왔던 관계 부처 또는 뭐 정부 내 부처도 있을 수 있고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해버렸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어떻게 하기 힘든 점이 있을 수 있었겠죠. 예. 그런 사람들이 최종적으로는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이지 어쩔 수 없이 노동자, 이것도 불법 파업도 아닌 건데 단체 행동권을 갖고 있는 노조원들이니까 불법 파업도 아닌 것이죠. 노사협상이 결렬되고 하면.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죄송해 한다는 말씀은 저희 집회원들의 마음이나 심정이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정말 그리고 심각하다는 걸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혹자는 일부러 국민들 심금을 울리기 위해서 이런 걸 강조하신다라고 비아냥거리거나 색안경을 끼고 보실 사람도 있다는 것마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업으로 가게 된다면 불가피성 그리고 부당한 점이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노동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는 것은 착오 없이 인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행자로서 그리고 인터뷰 응하신 분으로서요. 그 파업에 들어가게 돼도 집배원 중에 75%는 계속 근무를 하신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100명 중에 75명은 계속 근무를 하고 25명만 현업에서 빠지는 거니까 국민들이 느낄 불편은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이 계속 일을 하게 될 75%의 사람들이 100%가 하던 일을 해야 하니까 더 힘들 것만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안타깝고요. 네. 그렇지만 그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그 중노동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총 파업이 시작이 되면 09시에 출근을 해서 18시에 퇴근을 하게 됩니다. 정시 출퇴근. 정말 공무원처럼 총 파업 기간 내에 최초로 공무원처럼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런 근무를 하는 거죠. 준법 투쟁을 하시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가 그렇게 75%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그 배달 업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물론 뭐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100명이 하던 일을 70명이 나눠 하니까 당연히 일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일 처리 양도 줄어들겠죠. 그것은 감내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고 지금 2,000명 증원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예,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핵심이죠. 예. 핵심 사안이죠. 근데 전국의 집배원분이 모두 몇 명인가요? 전국 4, 5천 명 예, 되십니까? 저희 조합원이 총 28,802명인데요. 예, 그 중에 금융 보험 분야 종사자 빼고 예. 집배 업무만 하시는 우정 노동자들이 몇 분인지를 여쭤봅니다. 집배원은 총 13,328명입니다. 13,300명 정도 잡고요. 예. 그다음에 위탁으로 지금 택배만 맡기는 자체 채용한 인력이 있죠. 예. 그게 몇 명쯤 됩니까? 위탁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율회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 서울 도봉 우체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가령 한 6대4 정도를 저희 그 집배원들이 배달을 하고 있고요. 한 40% 정도를 위탁 배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취득한 정보로는 제가 우정사업본부를 통해서 회신받은 걸로는 자체 계약을 맺어서 비정규직 형태로 택배 업무만 맡기기 위해서 고용한 인원이 약 4,000명이라고 전국적으로 예. 그렇게 들었는데 예. 비슷합니까? 위탁 배달원. 네, 예. 위탁 배달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정규 집배원들 우리 문 선생님 예. 같으신 분이나 당진에서 며칠 전에 예. 사망하신 예, 그분도 사망하신. 원래는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바뀐 지 한 1년이 채 안 돼서 그만 비참한 횡액을 당하셔서 사망하셨는데 정규직으로 집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 13,000명 정도. 그리고 위탁으로 택배만 해라. 다른 집배 우편 업무는 말고 예. 택배만 해주세요 해서 자체적으로 뽑은 인력이 약 4,000명 정도. 예. 그러면 택배 및 편지, 등기 이런 거 포함해서 약 17,000명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 중에 이제 또 상시 집배원이라고 비정규직 집배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예. 그분들도 같이 포함을 해야 됩니다. 예. 아주 조그만 곳에 뭐 출장소나 위탁소나 그 개인 우체국 형태의 예. 네네네. 그분들은 또 따로 그 이제 별정직 집배원이라고 예. 또 1,300명 가량이 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상시 집배원 1,800명 가량은 두 개를 저희 우체계도 이제 비정규직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집배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아무튼 전국의 우편 업무를, 집배 업무를 하시는 분은 넉넉 잡아 2만 명쯤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정규직 13,000명, 비정규직 계약 4,000명, 그다음에 예. 뭐 별정직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하면 약 2만 명이 되는데 2,000명을 증원시키는 게 핵심이라면 10분의 1을 늘리는 겁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무슨 물론 이 10%가 많으냐 적으냐는 논란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이들이 수행하는 일이 국가기관의 공적 업무이자 나라가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동맥, 실핏줄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전화, 통신, 예. 우정, 항공, 항만, 도로 이런 거는 국가의 기본 기능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 2만 명 가지고는 안 되겠고 2,000명은 더 뽑아야겠다. 예. 그러는데 국회에서는 예산이 삭감이 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2,000명 증원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0명이 필요하다라고 예. 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 네. 청와대에서 추진 기획단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내놓은 숫자인 겁니다. 예. 최소한 이 정도는 이 필요하다.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우리 노조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요. 예. 청와대 집배근로 개선 추진단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2,000명 정도는 늘려야 그나마 주 52시간도 확보할 할 수 수 있고 있고, 예. 주 5일제도 예. 어떻게 맞춰보고 예. 과로사의 행진도 멈출 수 있게 하려면 예. 청와대 특별 TF팀에서 예. 만든 숫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노조가 예. 요구한 게 아니고. 예. 정말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다. 예. 그것은
가장 일차적인 원인은 예산을 날려버려서 증원할 근거를 빼앗아버린 국회에게 일단 있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국회가 그런 짓을 했더라도 계속적인 요구를 통해서 주의를 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지금 석 달 넘게 계속 보이콧을 하고 있고, 모든 일을 태업, 파업 그냥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돌아갈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편물 배달하면서 한 통만 잘못 배달해도 예. 예, 오배달이라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단 한 건에 뭐 불이익이나 정말 반성문 한 장 쓰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서 정말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한민국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발 국회 정상화를 통해서 죽어가는 대한민국 집배원들을 꼭 좀 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앵커 클로징 멘트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문병석 국장께서 절절하게 하신 말씀에 오늘 10여 분 인터뷰의 핵심 단어들이 다 정리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똑똑히 들으셨길 바랍니다. 우편물 한 통만 잘못 배달해도 일을 잘못했다고 해서 심할서를 쓰거나 문책을 받는답니다. 근데 당신들은 뭘 했습니까? 오늘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문 국장님과 같은 팀으로 일하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도봉구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인터뷰하고 다시 돌아가시는 그 시간 동안은 동료분들께서 우리 문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을 나눠서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께 죄송하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파업까지 가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이 상황이 해결되려면 파업까지 가는 것도 불가피한 도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변곡점이거나 새 뉴스가 생기면 바로 연락을 드려서 이제는 오시지 않고 전화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네, 그러시죠. 제가 정말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우체국 집배원들이 죽도록 진짜 죽어가면서까지 일을 하는데 왜 대한민국 우체국은 적자 타령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집배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지 않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들으면 또 그 물가 인상에 관련된 또 우편요금 올리려고 또 꼼수 부린다고 이렇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편요금이 2002년도에 190원이었고요. 버스요금은 600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우편요금이 300원입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근데 버스요금이 2017년도 기준으로 6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넘게 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가 버스 적자를 이유로 중공영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최소한의 피해를 주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과로사로 죽어가는 우체국에 어떻게 보면 한 줄기 희망이고 생명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어쩌면 국민 여러분들이 불편해하고 부담이 될 수 있는 우편 요금이 거라는 생각을 한 개인의 집배원이 감히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겨운 싸움이 가장 어떻게든 최단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약속만이라도 일단 문서화되고 단계적 충원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한계 상황의 노동 현실이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했던 날이기도 하죠. 문병석 우정노조 근로개선국장과의 인터뷰가 두 번째입니다. 저희들이 아마 전 언론사를 통해서 가장 먼저 이슈화를 했고 인터뷰도 긴 시간 했습니다. 그 뒤로 여러 신문 방송에서 물론 이강윤의 오늘을 보고 그랬는지 아니었는지 뭐 단언키는 힘듭니다만 순서를 이렇게 쭉 따져보면 제일 먼저 그랬다는 것이고요. 저분과 인터뷰를 마치면서 파업 얘기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꼭 정리를 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에는 한번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먼 길, 서울 도봉구에서 여기 서울 이외의 지역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서울 도봉구에서 일하신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여기 합정동까지 오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서울이라는 타원형을 거의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거고 직선 거리로도 뭐 최소한 35km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 뺐으면 전화도 괜찮습니다 했는데 굳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절규에 가까운 꾸짖음 외침을 하셨습니다. 오늘 클로징 멘트는 방금 저와 함께 인터뷰했던 문병석 국장님의 마지막 외침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월 25일 이강윤의 오늘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